그러니까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그냥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, 외교, 안보, 교육 최근에 교육 문제까지 해서 국민적 비난이 높으니까 그거를 그냥 국면 전환용으로 툭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먼저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먼저 좀 결정한 다음에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사전에 좀 드리고요.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여야 간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지역 구도를 좀 타파하자, 비례성을 좀 높이고 전문성을 좀 높이자 그래서 뭐 중대선거구 얘기도 나오고. 중대선거구제도 사실은 여당에서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.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비례대표 50석을 늘리자. 그래서 350석으로 하자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를 좀 해소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여야가 합의한 적도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그때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정지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수 늘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그 아까 우리 송갑석 최고가 얘기했듯이 300명 전원회의 통해서 논의도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300석 중에서도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리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거기서 30석을 또 줄이자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그 정치 혐오 이거를 이용한 그런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거를 이용한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. 실현 가능성이 지금 낮은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김영희 의원께서는요? 사실 이것은 여야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맨날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라든가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역구 획정 같은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요. 그러다가 이제 줄속이 되죠. 지난번 때 대표적으로 그 줄속이 있었었죠. 그리고 이제 비단 국회의원 수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.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늘리든 줄이든 지금 늘려서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현실은 어때요? 자기 측근들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. 여야 다. 공이 할 것 없이.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의 특징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표출해서 4년의 임기 동안 본인의 역할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. 그런데 이분들이 양당에서 다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들이에요. 왜냐하면 차기 공천을 위해서. 그 전만 해도 비례대표들은 차기 공천 신경 쓰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. 이런 식의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. 그것은 그 당의 실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의 측근을 늘리자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. 이런 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줄이든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. 합의가.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하고 의원 정수는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. 내년 4월 11일 총선이기 때문에 원래 4월 11일 날까지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법을 어기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정치 쇄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법부터 국회에서는 지켜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.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또 일방적으로 저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.